네, 안녕하세요. 한쌤입니다. 오늘은 4월 29일 새벽 5시 42분입니다. 날씨가 오묘해요. 네, 저희 동네에 불이 났거든요. 다행스럽게도 소방관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어느 정도 진화는 것 같아요. 방금 어제 저녁에 저쪽 좀 다녀왔었는데 탄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다 가정에서도 화재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투자도 항상 멋있게 꾸준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환율부터 코인까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. 네. 환율입니다. 환율은 1436원 정도, 그죠? 데드크로스에 대한 반등의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. 조금 올랐어요.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뜨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, 희망을 조금 더 적게 잡은 것 같아요. 한국 경기가 좀 약한 것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의 금리 인하가 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어쨌든 선성 400원대 환율은 장기적으로 조금 비싼 환율이라고 보셔야 되고요. 저는 이제 환율은 1,300원대 정도, 1,200원대 머무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엔화죠. 여러분들께 추천을 많이 드렸던 엔화입니다. 그죠? 10원을 돌파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죠?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, 좋은 종목이죠. 유가는 뭐 쏘쏘한 그런 부분이죠. 64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약조정해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을까. 하지만 환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국에서 쓰는 유가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저희 동네 대구 기준으로는 1,570원 정도 리터당 그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뭐 서울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경기가 많이 어렵죠. 그죠?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S&P입니다. S&P는 5,600을 거의 도달하고 있어. 상당히 이제 반등을 좀 크게 주고 있는 부분이고, 여기도 부분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도 띄고 있습니다. 만약에 5,700, 1,800 넘어가게 된다면 눌림목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존으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기는 까다로워요. S&P는 올라갔다가 눌림목이었죠. 당시에 제가 숏포지션을 봤던 것, 청사했던 지역도 이 지역이란 말이죠. 이쯤 어디란 말이죠. 그치? 그 정도 되겠습니다. 네.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, S&P는 미국 증시니까 항상 보셔야 됩니다. 엔비디아도 뭐 $100 밑에서는 좀 잡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, 만약에 어떠한 트리거에 인해서 다음 달 또 다다음 달 정도 5월 6월 정도 해가지고 여름까지 어떤 트리거에 인해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해도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이제 차트 상태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선이 되고 한국은 이제 좀 있으면 다음 달이면 대선을 하겠죠. 아니구나. 6월 초니까 대선을 진행을 하겠죠. 어쨌든 그럼 누가 돼도 당선이 될 거고 그것에 의해서 어쨌든 저 국제 정세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될 겁니다. 뭐 우리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일단 리더가 부재한다는 건 굉장히 타격이 큰 거란 말이죠. 그렇죠? 그래서 한국 정치들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미국과의 협상도 뭐 너무 터무니없이 이상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평생 집권할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래서 아마 적절한 관세율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들어왔고 이제는 좀 실질적인 경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그 정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말씀드렸던 차이나 항생테크입니다. 10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. 2배, 그죠? 여기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때 어디서 한국 사람들, 개미들이 중국 증시에 막 투자한다 이렇게 내면서 이것도 이제 볼 거 없다 그랬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쉴 때는 쉬어야 된단 말이야. 얼마 안 되지, 뭐 15%, 20%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타격이 큰 거예요, 이 정도면, 그죠? 네. 자, 그렇게 되고 이제 코스피도 체크해보고 한국 주식들 보겠습니다. 코스피 네, 반등 잘 하고 있어요.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실제로 해외 손이 좀 들어온 걸로 보여지거든요. 5600에서 이게 스케줄 되는 인버스 저희 상에서 고수분들 뭐 누르셔서 수식 가져오셨죠. 인버스 2배를 짧게 쳐서 뭐 드시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도 저희가 이 지수 2200 정도의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자리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2017년 즉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. 이 지역이었습니다. 이 지역이 아주 견고한 바닥이거든요.
지역이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. 그렇죠. 그래서 한국 증시는 아마 이제 여기서 좀 횡보를 좀 하다가 27년 정도 이에서 상승을 주고 2030년 정도까지 해서 상승각을 좀 보여주다가 그 뒤로는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면 되니까 뭐 박스피라고 놀려대도 박스권에서 매매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다.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그 정도 하고 코인으로 간단히 넘어가죠. 증시보다는 코인이 여러분 좋으실 테니까. 코인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. 지금의 그림에서는 역시나 그냥 그런 흐름. 뭐 이렇고 저렇고 하기가 조금 그렇다. 당시에 요 정도 포인트에서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거다. 단타를 93,000? 그죠? 단타를 노려보실 수 있을 거다 했는데 단타 실제 조금 나왔어요. 그러고 나서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. 반등 나왔다. 또 좀 횡보 몰라요. 이럴 때는 지금 뭔가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. 다행스럽게도 죄송합니다. 네, 다행스럽게도 완벽한 헤드앤숄더 패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5월 초 정도까지는 일단은 큰 하락 없이 조금씩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뭐 박스권 정도의 움직이면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. 그죠? 그 정도 보겠습니다. 보면 뭐 엉망진창이죠, 그죠? 그래서 비트코인 뭐 차트 예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예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저도 못 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좋은 방법이 예상하려고 하는 분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결단을 지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초정이 나왔잖아. 한쌤 93,000불 언급 드렸거든요. 1차 포인트 정도 된다고.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강한 매주 포인트가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건 아직 추세선이 안 깨졌단 말이에요. 멀었잖아요. 멀리 있잖아요. 그죠? 여기서 단타 칠 거냐 말 거냐. 결단이 중요해요. 그럼 한쌤이 맞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단할 거야 말 거야. 맞췄으면 먹을 자격이 있는 거고 내가 좀 불안하다 힘들다 하시면 그 턴을 또 넘기시면 돼요. 그죠?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거든요. 근데 차트를 자꾸 맞추려고 하고 누군가가 좋다 벌었다는 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항상 다치게 되는 거예요.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5월 초 정도에는 또 결단을 좀 지으셔야 될 좀 그 결단의 규모가 얘보다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그렇죠? 네,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비트코인 원합니다. 뭐 그냥 쏘쏘하죠. 뭐 1억 3,600만 원 정도고 김프는 살짝 1% 정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.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김프가 살짝 붙고 있어요. 그러고 생각하시면 되고 버추어 프로토콜은 저희 대모님께 추천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. 네. 장난 아니네. 그죠. 뭐 매직에덴 같은 경우도 뭐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이고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. 뭐 덜 먹어도 좋고요, 더 먹어도 좋고요, 그런 거예요. 그죠. 눌림목 잡고 들어가고 그래서 가볍게 계속 놀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많이 간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시는 걸 좋게 생각을 할 겁니다. 저는 아니면 아쉬우면 가볍게 한번 정찰 정도만 넣어보는 이건 먹어봤자 나중에 다시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이제 단단한 종목들이 아닌 이상 이렇게 올라가도 언젠가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. 나도 마찬가지죠, 그렇죠? 그래서 빠질 때 노리는 게 항상 유리하고요. 그리고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뭐 이런 애들도 뭐 관심 있게 볼만 하겠다, 그렇죠? 모카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애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타점은 그 다음에 좀 정교하게 잡아보실 수 있겠죠. 정설 잡고 뭐 이 정도 그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지, 그렇지? 이런 모양들은 좀 불안하죠. 보시면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, 그죠? 좀 이렇게 둥그렇게 되고 있잖아요. 바닥 파고 쭉 돌리는 애들 요런 타이밍, 그렇죠? 그렇게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. 도지도 일단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잡주들이 좀 더 힘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, 그렇죠? 잡주들 여러분들이 많이 안 사니까 잡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일봉 정도 볼까요? 네, 일봉 바나 솔카 스테픈 페페 그래요. 일단 넘어갔죠. 그죠?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 구간은 잘 버텨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5월, 6월 조정이 좀 횡보성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는 또 상승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입수는 1,000원 왔네. 그치? 오케이. 오, 장난 아니다. 그지? 1,000원 왔네.
봐봐요. 저렴할 때, 쌀 때는 오르니까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. 편하게 먹을 수 있고, 너무 다 가져가려 하지 말고 가볍게 덜어내고 계속. 그죠. 테조스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테조스 이런 것도 뭐 약하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운 좋으면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5월 초 정도까지는 5초 중순, 5월 어린이날 정도로 볼게요. 어린이날 전후 정도까지는 큰 하락은 아직은 아닐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,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슈 부분에 있어서 그 뭐죠? 경제적인 이슈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의 된 협의 부분,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테니까, 만약 그게 좀 잘 돼버리면 오히려 상승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5월 초중순에는 방향성은 어떻게 결정할지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손절 라인 이런 것들 잡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. 여러분들 지금은 뭐 좀 느긋하게 즐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 관리는 하셔야 돼요. 익절은 좀 하시고 나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뿅.